안녕하십니까. 덕성여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최주희입니다. 그럼 교수님은 현재 지금 어떤 전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학위 논문은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로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영조대 중앙재정의 회계장부를 연구해서 조선시대의 국가재정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특히 이제 지출면에서 얼마나 이제 국가를 아껴 쓰고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줄여주고자 노력했는지 그런 내용을 학위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역사라는 학문을 시작하게 된 계기랑 그 경제 쪽으로 나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응제도라고 하는 이제 조선 후기에 세국 운송 시스템을 연구하셨던 선생님이 저희 학부 또 석사과정 지도 교수님이셨습니다. 최완기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연구실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석사학위 논문 구상을 하고 또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서 논문을 쓸 수 있었고요. 돌아가신 선생님이 많이 그립고, 선생님께서 사실 이 창동에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 유원점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었는데 우리 지역의 이런 그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또 알고 제가 또 덕성여대에 오게 되면서 다시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선생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수님이 역사 전공을 안 하셨다면 어떤 전공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 국문학을 전공을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글쓰기를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책 읽는 거랑,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언젠가 좀 그 공상과학 소설을 읽고서 백일장을 나갔는데 우연찮게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 그 당번처럼 나가게 돼서 글 쓰는 게 조금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때는 짧은 소설도 써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습작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글쓰기 과정이 인문학 공부에서는 가장 핵심이 돼서 저한테는 좀 훈련이 좀 됐던 것 같고, 인문학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글쓰기, 읽고 쓰는 것입니다. 읽고 쓰는 것. 네, 그게 이제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근데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모든 자료를 우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때에는 그 자료를 읽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뭐 자료를 다 읽을 수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하에서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걸로 훌륭한 자질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레포트 과제를 국정원 학생에게 문장을 깔끔하게 쓸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짧게 쓰면 좋아요. 짧게 쓰기. 그리고 문장은 나이가 들어도 김영하 소설가의 말처럼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많이 읽을수록 좋은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글을 완성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또 새롭게 그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은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작품을 만들었다. 근데 그거를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생각하면은 다른 글로 조금 더 완성되고 더 짧아지거나 더 길어지거나 새로운 작품으로 글쓰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들은 마치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의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런 힘이 결국에는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간에 아주 기본적인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학생들 사이에서 해외위원들하고 불리고 계신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그렇게
저를 불러주신다면 굉장히 영광이고, 하지만 이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노하우는 없고요. 해야겠다는 의지와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의지와 반비례하게 체력은 계속 퇴화돼 있죠. 그런데 젊었을 때 훈련을 좀 해보면은 그 여러 일들을 내가 했었지라고 하는 경험이 쌓입니다. 자기에 대한 어떤 그 가능치가 이렇게 학습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무엇을 해냈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이 여러분 나이 때는 학습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목표를 했고 그거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에 대한 신뢰로 돌아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에 대해서 이루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그것이 학습이 되면 자기에 대한 신뢰감으로 돌아오고 그 효능감이 쌓이면 그 능력치가 계속 쌓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초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체력이 안 되면 의지가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체력을 꼭 기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초 체력이 되는 게 뭔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조금 더 능력치보다 120% 하게 하는 어떤 그 자산이자 기본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밤샐 때 졸음을 이겨내는 교수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팁은 없고요. 그러니까는 해내야 된다. 그냥 해야 된다는 마음.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면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 잠에는 장사가 없고 또 글 쓰는 데에는 이게 정신이 또렷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을 새는 거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밤을 안 새고 정신이 또렷할 때 그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때 하시라. 그리고 정신이 몽롱할 때는 단순 작업 이렇게 좀 일을 분배해서 하시는 게 좋은데 그 마지막 질문. 네. 월요일 1교시 대 금요일 마지막 교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당연히 월요일을 두시죠. 왜요? 상쾌하게 제가 지금 한국어에서 월요일 아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뿌듯한 마음이 저 혼자 있을 수 있죠. 네, 금요일은 이제 뭐 알아서 자신들이 시간을 갖는데 어떤 출발선에서는 우리가 좀 긴장감 있게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교수님 월요병이 없으시겠나요? 월요병은 있죠. 하지만 극복해야죠. 누구에게나 월요일이 오니까. 전공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사학의 매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문학을 꿈꾸는 저한테도 소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하면서 그 저희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역사학을 전공하게 됐을 때 사실 그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인간에 대한 궁금함, 관심 이런 것들은 인류가 생긴 이래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전공이 사학 전공이고 사학 전공이 뿌리가 돼서 그 어떤 학문도 여러분들이 인문학 영역에서 자신의 그런 컨텐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분야든지 진출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학문, 내가 누군가를 아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관계되는 내 주변, 나라, 그리고 세계에 대한 그리고 확장 가능한 얼마든지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이 역사학의 세계로 오신다면 지금 당장의 연봉보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삶과 철학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학문이고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여러 블루오션의 그런 기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과에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